행조실록 58권 중종인 11년 12월 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1526년 명가정 5년 언로 세자 인사 사습 등에 관한 홍문관의 상소문 이어서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는 지난번 천동의 변이 있었을 때 근심하고 삼가는 마음에서 중해에서 하유 죄를 자신에게 돌리면서 구원할 때의 전지 내용은 매우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분부가 내린 뒤 안으로 모든 관리와 밖으로 초야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응대하는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이는 서로 아첨만 숭상하면서 우물쭈물 입을 다물고만 있었으므로 점차로 마음이 시들해진 탓입니다. 전하께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성의를 펴에 있어 정성스럽게 다시 묻는 뜻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고 잘못된 일을 답습만 할 뿐 끓는 물 속에 손을 빼듯 타는 불을 끄듯이 서둘러 고치려 한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피전 감수는 삼가는데 절실한 일이긴 하지만 경물 지치의 성심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말절이 되고 맙니다. 또 근래 제변을 만나 구원할 적에 넓은 팔도에서 봉사를 올린 사람이 겨우 몇 사람뿐이었으니 그 말을 채용하지는 않더라도 너그러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가운데는 특별히 우대하여 주어 받을 만한 것도 있고 광언이라는 것도 뒤로 미루어 놓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되는 것은 없이 그로하여 비방만 받게 되니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입을 열려고 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순 임금이 자신의 의견은 버리고 남의 좋은 의견을 따르던 것과 한 구조가 간언을 따르기를 골이 굴리듯 하는 것을 본받으시어 성총을 넓히시고 언로를 여심은 물론 광직함을 너그러이 포용함으로써 바른 말을 다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말을 날마다 진달하게 해서 아랫사람이 정이 막히지 않게 해주시면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세자는 나라의 근본으로 종묘 사직의 중대함이 달려있고 하늘과 사람의 신망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자를 보양하는 도리에 조금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삼가 살피건대 동국께서는 타고난 천품에 일찍부터 지각이 있으시어 춘추가 장성해지시자 덕기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빈사를 예우함에 있어 조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학문에 부지런하시어 자신도 모르게 날로 진보되므로 교화가 마음과 함께 완성되어 매사를 도에 맞게 하는 것이 타고난 본성 같았습니다. 이는 전하의 설할에 있을 적에 이미 익힌 강회하신 탓입니다. 그러나 세자께서 모르는 외부 사정이나 빈류들이 교도할 수 없는 것은 전하께서 고무시켜 인도하심에 있어 보호하는 도리를 다하는 데 달렸습니다. 부자가는 천성이므로 상하의 사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과 교도하는 방법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종조적에는 세자를 보좌할 사람을 선도하라 하여 교회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산발한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흐뭇한 화기가 애애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세자가 한 가지 책을 떼면 역시 연회를 내리고 사부를 존경하는 뜻에서 몸소 잔을 들어 술을 권하는 등 마음을 기울여 할 수 있는 데까지 돌보았었습니다. 전하께서도 처음에 세자를 보양하는 아름다운 뜻을 한결같이 선왕의 고사에 따라 준행했으므로 세자를 가르치는 도리를 옛날에 비교보아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점점 천만 못하시어 자주 시강원의 관원을 채직시켰습니다. 따라서 그럭저럭 결혼만 보충해서 상리로 베푸는 서연만 행할 뿐 갖가지 방법으로 사부를 높이고 존대하는 뜻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이는 덕을 도답게 하고 가르침을 권장하시는 실상이 미진하여서인가 싶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빈요들을 권면해서 올바르게 보도하는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성의를 여시어 덕성의 진취에 유익함이 있게 하소서. 이렇게 함으로써 국본의 중함을 널리 보이시고 종묘 사직의 복된 터전을 닦으시면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임금은 하늘을 본받고 정의에 거하여 일국을 다스리는 것이므로 외정과 내곤을 한결같이 보아야 함은 물론 호령을 시행함에 있었어도 마음대로 하는 사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적이 사적으로 친한 자와 인격 없는 자에게 내려지지 않고 한결같이 공적으로 현능한 이에게만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임금이 대를 이어 위복의 권병을 쥐고 보위에 오르게 되면 애증에 코혹되고 편애에 빠져 궁곤을 바르지 못하고 내 알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의 정사가 불공평해져 화폐가 잇달게 되는데도 자신은 모르게 되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 영성한 자질로 지정한 도의에 밝히시어 국가를 한 집안처럼 보고 백성을 내문같이 여기셨으니 정령이 공평하고 상벌이 중도에 맞았다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임금의 덕은 한창 성한 데서 해태해지기 쉽고 편사는 정념에 따라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태종은 당나라의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끝내 10점의 탄식을 면치 못했거든. 하물며 태종만 못한 임금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한번 벼슬을 명하고 한번 정령을 내매 있어 털끌만한 사라도 그 사이에 끼게 되면 그 화가 장차 하늘에까지 뻗치게 되는 것인데 하물며 외인은 알 수조차 없는 깊은 궁궐 속에서 벌어지는 비빙과 잉첩들이 오락가 내아리 성행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진실로 내 마음가짐을 하늘에 떠있는 해처럼 하지 않는다면 빠지지 않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 기미의 중대함이 이러하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은 대관을 임명할 적에 조정에 써있는하여 뽑지 않고 늘 특지로 하기 때문에 명망이 협족하지 못해서 탄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명은 임금의 큰 권병이니 위에서 발탁하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정조에서는 혹 의논해서 의망하라 명하여 사람들에게서 받는 신망을 살펴보기도 했으니 이는 조정과 정치를 함께 한다는 의의에서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사람마다 특지로 제수하리 하신다면 선발이 정미롭지 못할 뿐 아니라 편사의 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태양과 같은 청광을 넓히시어 들끓만한 누라도 다 없애소서. 그리하여 내치를 엄히 해서 궁군을 바르시고 외정을 공평하게 해서 조정을 엄숙하게 함으로써 온 나라 시민들의 표준이 되고 자손 만대의 아름다운 계책을 전하신다면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근래 사기가 진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치의 도가 없어져 인심이 날로 저속해지고 투박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벼슬하는 자는 구차스러운 마음을 지니게 되었고 선비들은 조급하게 벼슬에 나아가는 것으로 이 일을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에서 전내가 가시지 않은 자제들도 관리예를 치르게 되면 우선 벼슬에 나갈 것만 생각하고 공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습니다. 부형들도 학문을 권상하지는 않고 도리어 복록에만 유얼이 빠져 아침 저녁으로 청탁하기에만 바쁜 실정입니다. 때문에 거리에는 책을 끼고 다니는 학생이 없고 조정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풍조가 성해졌습니다. 수령들은 백성을 가까이하는 벼슬이므로 가려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한악하고 탐욕스러운 무리들을 모두 급급히 외방에 제수하고 있으므로 비옥한 고을에 임명되기 위한 청탁 편지가 구름처럼 모여들어 전조에서는 선발하기에도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다가 풍요롭지 못한 곳에 임명되면 온갖 간교를 다 부려 비함으로 조정에서 용인의 잘못이 있고 백성은 혜택 입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래 관료들이 서로 모여 사람들을 논해서 탄핵함에서 의논이 누설되지 않게 만전을 기하는데도 이것이 즉시 밖으로 전파되어 은혜와 원수가 각각 귀결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폐단으로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있겠습니까? 풍속이 퇴폐되고 기강이 위축되어 점점 저속해져 가는데도 감히 중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변이 시킬 수 있는 기미를 포착하시어 사섭을 바르고 교육하는 방법을 끝까지 강구해서 풍화를 선양하소서. 그리하여 염치의 문을 열고 이욕의 근원을 막아 사대부의 길을 배양하고 국가의 명맥이 오래가게 해주신다면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만기로 각 조목에 따라 모두 답하였다. 그러나 구원, 궁곤, 내알 등등 몇 조항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진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8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한누리가 지고 양이가 있었고 안쪽은 붉고 바깥쪽은 푸른 대와 관이 있었다.
현조실 58권 중종 21년 12월 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대선 손중돈 장령 원계채 황윤준 지평 권예 김기 등이 아래기랄. 유담년이 죽은 뒤에 그가 버린 아내 정씨가 바로 담년의 집으로 와서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족의 부녀를 잘 접대하지 않았던 담년의 첩과 노비 등에 대해 부중에서 이미 취죄하기로 의논했습니다. 반면 정씨의 오빠 정사수는 가장으로서 집안을 잘 단속치 못하여 누이 동생으로 하여금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백주에 큰 거리를 걸어서 왕래하게 했으니 매우 패려스러운 일입니다. 때문에 주문하여 그의 주의를 다스리려 했더니 사순이 몰래 자기 어미를 시켜 권세호는 취재하지 않고 사순만 취재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정장하게 했습니다. 권세호는 바로 유담년 전처의 사위로 조금도 죄가가 없습니다. 사수는 가장으로서 의당 그 죄를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대간에게 허물을 돌리니 신등한 지게기가 송구스럽습니다. 하고 손중돈이 두 아래기라. 권세의 어미는 바로 신의 아내 사촌입니다. 그런데 정사 쓴 어미의 정장에 세호가 매양 대사는 나의 오촌 아저씨이고 전일 북경에 갈 때도 같이 갔었으니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반드시 나를 죄 주지는 않을 것이다 했으니 소신은 지게 있기가 더욱 송구스럽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 인심이 간교해서 자기에게 불리하면 즉시 관리에게 허물을 돌려 자신을 취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만약 간교한 말 때문에 법사를 경동시키다면 이를 본받아 거짓 오수하는 자가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인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수는 각별히 주문하도록 하라. 하매 중돈 등이 또 아뢰기를 사순이 대간에게 허물을 돌리니 신등이 주문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건부에 내려 주문하라 하였다. 현조실 58권 중종 21년 12월 11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리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현조실 58권 중종 21년 12월 11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정순을 장례원 판결사로 임명하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11일 기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영변에 흰 무지개가 해를 깨었고 일휘가 사방에서 피어났다. 하늘 가운데 또 청색, 홍색, 백색의 작은 무지개가 보였다. 평양, 중화, 자산, 강서, 상원에 지진이 있었다. 진조실 58권 중종 21년 11월 1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정부가 의논해서 아뢰기를 북도에서 고변한 기본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인들의 흉모는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북평관에 조회하러 온 야인도 저 오랑캐들과 다 같은 동료이니 반드시 성세를 서로 의지할 것입니다. 또 그들의 족친으로 귀화한 자들이 서울에 많이 살고 있으니 조정에서 조처하는 모든 일을 틀림없이 은밀히 내통해서 알렸을 것입니다. 만약 아속 등이 고발한 대로 과연 흉모가 있었다면 저들이 반드시 이쪽에서 움직이기 전에 도모해 왔을 것이요.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반드시 조정에서 경솔히 움직였다는 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저 군기에 관한 일은 반드시 조정에서 다같이 의논한 뒤에 계책을 세울 필요는 없는 것으로 반드시 담당자에게 그 일을 전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조에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대간에게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니었고 단지 비밀을 중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간이 알려고 한다면 계본을 내어 보이도록 하소서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현조실 58권 중종 21년 12월 12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 58권 중종 21년 12월 1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세자의 춘추가 점점 장성해지고 있고 학문도 날로 성취되어 가니 이야말로 동궁의 요속을 택자하여 힘써 세자를 보도하게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필선 윤사익은 인물이 용렬하여 본직에 합당치 않으니 속히 재직하소서. 정조, 외래연은 과연 성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폐지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거행하는 것이 예의에 있어 당연합니다. 그러나 금년의 흉년은 작년보다 더한 데다가 또 천변마저 겹쳐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지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1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최항, 윤사익, 정족, 회리연 등의 일은 아랜대로 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14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예문관, 봉교, 성윤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사관을 설치한 것은 시사의 기록을 맡겨 국사에 기재해서 후세에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로 한 가지 일이라도 빠뜨렸다가 마침내 무궁한 폐단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당시에 책실할 수 있겠으며 후세의 믿어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글로 써놓은 뒤에야 후세에 전할 수 있고 자세히 들은 뒤에야 상세히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를 때 사관을 이좌시켜 온 유래가 이름이 오랜습니다. 그런데 근래 대관이 아랜 데에 따라 드디어 기사관을 이좌시키지 않는 것을 예로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신등이 생각건대 모든 사람들은 말소리가 크기가 고르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그놈만 임금 앞에서야 목소리가 더욱 미약해지는 법이니 거리가 조금만 멀면 간혹 못 듣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못 듣게 되면 자세히 기록하려 한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 말이 만세의 법이 될 수도 있고 만세의 경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전하느냐 전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진실로 사관이 듣느냐 못 듣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사관을 이좌시키는 것이 불공한 것 같지만 그 요점은 듣고 기록하는 것을 중히 여겨서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좌한 사관의 실수는 소소한 예문의 일단이지만 기록을 빠뜨린 폐단은 만세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한때의 실수를 우려해서 만세의 폐단을 남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르건대 상선께서는 특별히 예전에 전해오던 대로 이자시켜 사관으로 하여금 분명히 듣고 자세히 기록하게 하소서. 그래야 책에다 써서 후세에 전하게 한다면 어찌 신등만의 다행이겠습니까? 국가만세의 행복일 것입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사자의 내용이 과연 지당한 말이다. 조종조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미처 몰랐었다. 그러나 폐조 때와 반정한 이후로는 모두 사관을 이자시키지 않았었다. 지난번 연수한 무리들의 징계가 폭주했기 때문에 사관이 자세히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자시켜 이를 기록하게 했으나 역시 빠짐없이 다 기록하지는 못했으며 또 칼로 종이를 오려내고 쓰기도 했다. 그렇다면 사관을 이자시켜 이를 기록하게 하는 것은 이때 생긴 것이지 오래된 일이 아님이 명백하다. 대관이 사관을 이자시키지 말라고 청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말소리의 크기는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자세히 못 들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만 혹 승지나 주세에게 묻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사관도 틀림없이 자세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자시켜 이를 기록하게 하자고 청한 것은 요건데 빠짐없이 다 기록하는 것을 중히 여겨 쓰이긴 하다. 하지만 폐지한 지 오래지 않은 것을 갑자기 다시 세우는 것은 사체의 번거로울 것 같으니 대신과 의논해서 한 규를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대신들의 의논에 따라 드디어 사관에 관한 한 규를 세울 필요는 없지만 자세히 듣지 못할 경우가 있으면 이자시켜 자세히 기록하게 하라고 명했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15일 개하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장래오는 사승이 본다한 것입니다. 판결사 정수는 나이 70이 넘었으니 지금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직시키소서하니 그리하라 잔교하였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15일 개하 두 번째 기사 한효은을 공주 판서로 홍언표를 호조 참판 겸 예문관 제학으로 김흠주를 장려원 판결사로 황사우를 시강원 필선으로 남세건을 사서로 허항을 설서로 임명하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17일 얼측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17일 얼축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종부시 첨정 성희주는 함양 군수로 있을 때 백성 다스림을 상가지 않는 데다가 탐호한 짓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종부시는 종친을 규찰하는 것이고 첨정은 춘추관의 직임을 겸하고 있으니 인품이 합당치 못합니다. 예조 정랑 유인수는 인물이 용렬하 예관에 합당치 못합니다. 봉상시 부정 이창령은 나쁜 병이 있는데 가끔 재수해서 발작하기도 한다고 하니 재양을 맡는 직임에 합당치 못합니다. 아울러
시키소서. 교서관 기울이 주연은 용렬하고 탐욕스러운데 근래에 와서는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전일 논박받았지만 조금도 경계하에 고치는 빛이 없으니 사판에서 삭제시키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진조실 58권 중종 21년 11월 1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보독 이 현보가 서연에서 세자의 거둥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우르는 바이니 잘못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했는데 이 말이 지당하다. 내년부터 정조의 바늘에 나가게 되면 망골 이해와 본조의 하례 등 의식 절차가 매우 번다하다. 이런 일을 갑자기 행하게 되면 황세상 차질이 없을 수 없으니 예조로 하여금 모든 의식 절차에 대해 전례를 고증 의주에 서서 대내로 드리게 하라. 그렇게 하면 세자로 하여금 미리 의식 절차를 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조실 58번 중종 21년 11월 1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이 창령의 일은 아랜대로 하게 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진조실 58권 중종 21년 11월 1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들었다. 영사 장광필의 아뢰기를 양계의 창기와 관비들은 이미 속신했더라도 일체 세환시킬 일로 이미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법사가 양계를 중히 여겨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량법은 경국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미 종량된 사람과 서울에 와서 태어나 잘한 사람까지 아울러 세환시킨다는 것은 종량법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계도 종량법을 넓히려 했었으나 미처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대부가 여러 해 데리고 살던 첩과 그 첩이 낳아 기른 자식들을 하루아침 모조리 수해안시킨다면 이는 사체에 합당치 못할 것 같습니다. 수령, 첨사, 만호 등이 혹 봉족이라 핑계대어 데리고 온 사람이 매우 많으니 이런 사람들은 수해안시켜야 합니다. 하고 집이 유윤덕은 아뢰기를 양계의 인물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관과 수령, 첨사, 만호 등이 첩으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노비라고 칭탁하여 엄밀히 데리고 오므로 인물이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쇠한하기로 의정한 것이니 경국대전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법을 만들었다가 즉시 고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법을 만든 뒤에도 아직 송환하지 않고 있는 재상이 있으니 이는 매우 그른 처사입니다. 하고 형조판사 한형류는 아뢰기를 팔도 가운데 양계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군관의 경우에도 모두 데리고 와서 은밀히 종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종량된 온 집안 사람이 모두 관역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와서 종량되면 수십 명이 한가롭게 됩니다. 더구나 3인 10명이 토박이한 사람만 못하니 세환법을 늦추면 양계의 관속이 날로 잔폐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관이나 재상들의 첩이 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쇠환시켜야 합니다. 하고 윤덕은 아뢰기를 속신한 사람은 본토로 쇠환시키더라도 양인이니 환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고 유조판서 허경은 아뢰기를 급양민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산급의 첩지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천인의 자식이라도 모두 종량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역하는 사람은 편히 살 수가 없어 즉시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감사가 선행할 때 대역하는 사람을 추세하면 모두 죽었다고 핑계대니 아마도 사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쇠환법은 변방을 채우는 데 합당한 조처입니다만 서울에서 낳아 기른 자식도 아울러 쇠환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고 우찬성 홍수건 아래기를 외방 사람들이 자기의 아비가 아니라도 혹 양인을 거짓 아비로 삼아 모두 종량되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또 양계의 여기들은 토간을 거짓 아비라 일컬어 종량에서 신력을 면하고 있으니 이 패단도 역시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속신했는데도 그 자식들과 함께 일체 쇠환시키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하니 상이 전교하기를 세환에 해당된 당사자라면 모르겠다. 그러나 사대부들의 서자를 하루아침에 모두 쇠환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할 뿐 아니라 사목과도 다르다. 서울에 와서 낳아 기른 사람은 이미 그곳 사람이 아니니 아울러 쇠환시킬 수는 없다 하였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1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헌부의 계명을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양계의 인민이 줄어들고 있으니 이 뒤로는 데리고 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서울에 와서 나 기른 자들도 모두 쇠안시킨 다음에 틀림없이 소란이 일 것이다. 또 이 계목에도 나이 50이 된 자는 쇠안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서울에서 나 기른 자식들이겠는가? 자식들은 쇠안시키지 말라. 하지만 어미가 데려가기를 원하면 금할 필요는 없다. 천조실 58권 중종 21년 12월 19일 성명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대신들이 급 양민의 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종량의 길이 넓어졌다 한다. 우리나라의 법은 한 사람의 말에 의해 만들었다가 한 사람의 말에 의해 폐지하기 일수다. 그러나 폐단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고쳐도 무방하다. 또 종량하는 길을 넓히는 그 본의는 옳다. 하지만 근래 장례원에서 처결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종량에 관한 일이 많다. 이 때문에 공천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 전일 급 양민 세자를 없애버릴 때 조정에서 법령에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 법의 편부를 정부와 의논해서 아래도록 하라. 준조실 58권 중종 21년 11월 19일 정명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북도 절도사 유계종의 사면 서장에 어려서부터 배우지를 못해서 일을 당하면 담장을 대하듯 깜깜하고 활 쏘고 말 탈 수도 없다 했습니다. 과연 이러하면 서울에 있을 때 굳이 사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경이 생기자 피할 길을 모색하여 버젓이 정사하니 지극히 그릇된 처사입니다. 승전을 받들어 주문하고자 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전조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2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간간 박우가 아뢰기를 당나라 제도를 살펴보건대 오품 이상과 감찰 어사 원 외랑 태상 박사는 날마다 조회에 참여했습니다. 3품 이상 제사에 숙직한 자와 제사의 장은 각각 직사에 따라 참여했지만 비에 젖어 몰골이 사납거나 병들어 쓸 경우에는 정지한다 했습니다. 문세로 보면 3품 이상은 문직이기 때문에 접대하는 것이니 5품 이상 감찰, 어사 등의 경우와는 같지 않습니다. 근래 살펴보건대 육조와 당상관이 있는 아문의 출근 상황을 아울러 정부에 보고하고 있는데 그 본의는 규찰하여 직사에 힘쓰게 하려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경의 지위에 이런 사람은 독재한 뒤에야 직사에 힘쓰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것만에 대해서는 법사가 의당 규획할 것인데 이제 출근 여부를 날마다 정부에 보고하는 것은 법령으로 제2상을 독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체를 손상시킬까 우려스럽습니다. 하고 영사, 장순선, 지사, 홍숙, 대의사관, 임축, 장령, 원, 개체도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니 상이 이르기를 출근 상황을 서게 하더라도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엔 일이 있다 핑계대고 또 추구하는 일도 없다. 그렇다면 서게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원계책가 전의 일을 논했고 임추도 유계종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 58권 중종 11년 12월 2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영의정 남군의 사장을 내리면서 이르기를 불륜 비답을 내리고 싶으나 그것은 예사인 것 같으니 주스를 보내 이런 뜻을 효유하게 하라. 비록 가벼운 병이 있더라도 경솔이 수상을 채직시킬 수는 없으니 말미를 주어 조리하게 하라. 영상은 가벼운 병이 있고 좌상은 복상 중이지만 날짜가 지나면 스스로 출근하게 될 것이다. 삼공이 없으면 직무를 할 수가 없다. 우상의 장사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옛 사람의 경우로 보면 삼공이 졸하면 그 해가 지나도록 후임을 차임하지 않았었으니 적격자가 없으면 그대로 비워놓을 것이고 구태 임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는 즉시 복상할 일도 아니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든지 이 뜻도 알리라 하며 남건이 회개하기를 권규는 이미 발인하였으니 급히 복상해야 합니다. 지금 적격자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신하를 알기는 임금만한 이가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직차와 인품을 살펴 합당한 사람이면 임명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진조실 58권 중종 21년 12월 20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진조실 58권 중종 21년 12월 20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지금 드리니 우상 권규는 아직 장사 지내지 않았다. 복상하는 일은 장사가 지낸 뒤에 정원이 아래대로 하라. 중조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21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를 아뢰었다. 간원이 아뢰기를 부수찬 김헌유는 전번 여러 번 농계했었으나 번거롭히는 것이 송곳으로 정지했었습니다. 그 뒤 사에서 네 번이나 서경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니 채직시키소서 하니 김헌윤과 조윤의 일은 아랜대로 하게 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전제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20일 무진 여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올해 의주의 상품이하는 떨로 나간다. 세자가 먼저 들어와서 예를 행한 뒤 문무관 2품 이상은 바늘에 들어가서 예를 행한다 했고 상행 의주의 왕세자가 법관을 데리고 바늘에 나가 예를 행한다 했으니 어느 의주를 따라야 하겠는가 하니 전교하기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올해 의주에 의해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2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도 근데 우상의 연구를 이미 발휘했지만 장사는 내년 3월에 한다고 하니 장사 전에는 복상할 수 없다. 옛말에도 사람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사람을 아는 것은 요 임금도 어렵게 여겼겠다 했으니 장사가 끝난 뒤에 복상하도록 하겠다. 그러니 대신들이 합당한 사람을 의논해서 아뢰면 내가 낙점하겠다. 이런 뜻으로 영상에게 주소를 보내어 말하게 하라 하니 남군이 삼가 상의 분부를 받들겠다고 회개하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2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는 정해년에 올리일 종묘 문소전 연원전의 춘향 대제는 모두 서행하게 하라. 그러나 문묘의 석전제는 내가 몸소 지내도록 하겠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20일의 기사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망골리를 행하면서 천세라고 외칠 때 예문에 의하면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나이가 어리니 그 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단지 손을 들어 이마에 대게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전조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21일 기사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황해도 수안갑사 김철무는 자기 매부 이 삼동이 지나친 형벌을 받아 죽었다는 것으로 본부에 정소해 왔습니다. 본부가 즉시 전 감사에게 이문했더니 감사가 차사원을 정해서 주문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사원이 도리어 김철문이 무고했다 하여 억울하게 형신을 가해서 끝내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본부에서 다시 지금 감사에게 이문했더니 차사원들이 군수 이영을 비호하여 군수가 함부로 형벌을 가한 줄을 받지 않게 하려고 거짓 꾸며대어 발명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한 사람에게 사실을 얘기할 수 없게 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했으니 강직한 조관을 보내 끝까지 추문해서 취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늘 외방의 공벽한 시골에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있는데도 사실을 밝힐 수가 없어서 화기를 상하게 할까 우려해 왔었다. 이미 죄 없는 사람을 외람되이 장사를 했고 또 고소한 사람도 무고했다고 몰아세워 억울한 형신을 가함으로써 끝내 죽게 하였으니 지극히 경악스러운 일이다. 수완 군수는 즉시 파출하고 사리에 밝은 조관을 보내어 군수와 전후 차사원을 아울러 잡아 가두고 주문하게 하라. 감사도 주문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잘못한 일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차사원과 군수들을 다 주문한 뒤에 주문해도 해도 되겠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22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장원이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영상 남곤의 병이 침중하다 합니다. 이런 경우 의원을 보내고 약을 내리는 전례가 있기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상이 전일 사직할 때 가변병이라고 했기에 그렇게 침중한 줄은 몰랐었다.
내 이는 약을 제조하여 가지고 가서 구려하고 또 도승기 유보를 명하여 문병하게 하라 하였다. 진조실 58권 중종 21년 12월 2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근래 충청도에서 해의 변에 대해 보고한 것을 보았고 지금 평안도에서 흰 무지개가 태양을 깬 변이 있었다. 한 하늘 위에 해의 변이 있었다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 충청도와 평안도에서만 보았고 서울에서 못 보았을 리가 있겠는가? 이는 틀림없이 관상감에 관하니 기후에 대해 조심해서 살피지 않아 그런 것이다. 금부로 하여금 주문하게 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흰 무지개가 해를 깨었다. 흰 기운은 병의 상징이다. 그렇다고 이를 변방에만 유의임시켜서는 안 되니 상하가 의당 서로 수성해야 한다. 근래 외방에서 보고가 오면 비변사와 병조가 이를 주관하고 있다. 대저 무사는 그 명적이 관안에 올라 있는 자는 괜찮지만 다른 무사는 일이 발생한 뒤에야 시제하게 되니 이는 심히 촉박한 일이다. 지금도 변방의 현단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굴양미에 관한 제반 일에 대해 미리 염려할 일로 병조와 비변사에 말하라 하였다. 진조실 58권 중종 21년 12월 20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 58권 중종 21년 12월 20일 경우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를 아렸으나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아랜이 진조실 58권 중종 21년 12월 2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설서 허항이 사부의 뜻으로 아뢰기라. 세자께서 돌아오는 정조로부터 비로소 반열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망걸리와 데비전, 대전, 중궁전 하례가 있고 또 하례를 받은 뒤에는 진풍정에 들어가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자면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지나야 합니다. 세자께서는 나이 어리시어 기체가 필요하게 될까 우려되니 망권리에는 증지하고 본조의 하례만 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 58권 중종 21년 12월 2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정부가 아뢰기를 급양민 세자는 구전에 실려있는 말인데 지금 행용되고 있는 대전을 인간할 때는 삭제해버렸습니다. 삭제할 때 법년이 의논해서 결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이 법을 다시 쓰게 된 이유는 병자년의 어느 대신 신용계를 가리킨다. 건의해서 다시 쓰게 된 것이지 조정이 첨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의 폐립에 있어 의첩을 내는 것은 양사가 서경하고 공론이 귀일된 뒤에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때의 분부를 받들어 법을 만드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병자년 이후로 이 법을 적용해서 종량된 사람은 지금 환천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년부터는 이 법을 쓰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처음 이 법을 만들 때 대신들이 가부에 대해 의논한 것을 입게 할 적에 정광필의 의논에 의해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양사에서도 석양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대신들이 아는 것을 보니 이 법을 만들 적에 양사가 석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필시 정부 난관이 자세히 전하지 못한 탓일 것이니 다시 가서 말해주게 하라. 병자년 이후와 금년 이전에 면천된 자는 그대로 종량시키고 내년부터는 급양민이라는 세자를 적용하지 않을 일로 성전을 받들도록 하라 하였다. 진조실 58권 중종 21년 12월 2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부호군 공설린이 상소하인데 그 대략은 견문에만 빠진 자는 마음이 태만하게 되고 마음이 태만하면 재변이 생기게 됩니다. 심상에 젖은 자는 뜻이 혼란하게 되고 뜻이 혼란하면 환란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더군데 북쪽 오랑캐가 와서 고별하기를 그곳 야인들이 육진의 성 밑에 사는 오랑캐와 함께 모의해서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했다 합니다. 그런데도 조정했으니 이를 상을 바라는 오랑캐들이 늘 하는 말이라고 여길 뿐 이에 대해 깊이 경악하는 뜻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이 늘 들은 북변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백성은 가난하고 군졸은 약한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된 데다가
변장들은 무율하는 마음이 없고 오로지 탐욕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오랑캐에게 품팔이의 의식을 해결하는가 하면 간교한 자는 유약한 자를 잡아다 저들에게 팔고 기밀도 가르쳐 주면서 목숨을 보존해 가고 있습니다. 혹 신역을 피해 저들에게 가서 그곳을 살기 좋은 곳이라 하여 저들 서로들 끼어 들어가면서도 변장들은 모른 체 합니다. 그리고선 잔혹한 형벌에 가혹한 세금을 거둬들이므로 백성에게 폐가 미치면 물론이요 저들과 원망을 맺는 헌단을 만들고도 전혀 우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변방 백성이 날로 줄어들고 군마도 날로 약해져 가고 있는 반면 오랑캐들은 우리 군사를 노예처럼 여기고 변장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따라서 오랑캐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원망을 품어온 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종기가 잔뜩 골마 있고 물이 제방을 넘는 것과 같아서 끝내는 터지고 말 것입니다. 오랑캐가 고발한 말이 지금은 거짓일지라도 끝내는 반드시 사실이 될 것입니다. 남쪽 외인들의 경우는 별난도 이와 같았으니 지금 기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북쪽 오랑캐는 예부터 무예에 익숙하고 매우 건장해서 추위와 주림을 잘 견뎌냅니다. 그래서 저 오랑캐 1인이 우리나라 사람 100명을 당해낼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남쪽 외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무자비하게 쳐들어와 우리 국경을 침범한다면 오랑캐를 호랑이처럼 무수하는 잔약하게 짝이 없는 북변의 군졸로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남쪽 백성들을 번거롭히고 성녀를 괴롭힌 뒤에야 북변을 잘 지킬 수 있을런지는 기필할 수 없을 것이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데도 보통으로 여겨 방하는 방도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또 듣건대 북쪽 오랑캐가 조활하러 올 때 변장들의 징색이 점차 예전에 배가 된다고 합니다. 또 조정에서 오랑캐를 대우하는 것도 예전만 못해서 녹을 배로 대신 주기 때문에 저들이 이미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저들이 조활하러 올 때 인도하는 영리들도 이를 괴롭게 여겨 마구 때리고 꾸짖고 하므로 혹 스스로 짐을 버리고 짐바리를 몰고서 온갖 곤란을 겪으면서 먼 길을 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전에는 다투어 서울에 오려고 했었지만 지금은 서울에 올 차례가 되어도 오려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렇다면 저 오랑캐들이 품은 분노가 진실로 전보다 배나 되어 할 것입니다. 오랑캐의 원한은 진실로 변장들이 탐하게 연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악하는 자들이 어찌 모두 타고난 본성이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병통이 생기게 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무반의 현달한 자들은 그게 변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진함에 있어서는 고관의 연주를 타야 추천될 수 있고 추천되려면 탐악을 부려 재물을 긁어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회를 노리는 자치고 누군들 탐악을 부려 뒷날 영환의 기틀을 마련하지 하려 하지 않겠으며 멍청하니 앉아 끝내 스스로 좌절하려 하겠습니까? 탐악을 부채질하여 오랑캐의 화를 빚어내고 있으니 이 어찌 조정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탐독한 자를 주의해 주는 것은 말단의 일이고 사첩을 금하는 것도 말단의 일인 것입니다. 이는 이 근원을 흐리면서 흐르는 물이 맑기를 바라고 본체는 비뚤어졌는데도 그 그림자를 바르게 하려는 것과 같으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근원을 맞게 하고 본체를 바르는 근본은 전하와 조정이 척연히 깨쳐 마음을 전환시키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환하는 기미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덕을 높이고 의를 즐기고 염치와 겸양을 승성하는 데 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탐욕스럽고 간교한 자들이 절로 변해서 염치와 겸양이 있게 되는 물론 충직, 공평하게 직책을 잘 수행하여 끝내는 국가의 간성이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죄지고 사람마다 금지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또 근래 인심과 사습을 살펴보건대 전리를 천시하고 시설을 하찮게 여기며 바른 말을 가리켜 요망한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입을 다물 것으로 경계하여 서로 만나도 인사만 할 뿐입니다. 이것이 어찌 성세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재, 한재, 충재, 역이 없는 애가 없었으므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공궁에 허덕이는데도 언덕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 우레치고 여름에는 우박이 내리는 이변이 속출하고 있건만 사람들은 보고 듣는데 습관이 되어 보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아비가 딸을 간음하고 아들이 아비를 죽이는 일이 기전에서 한꺼번에 발생하여 강상이 땅에 떨어지고 인도가 말살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천재와 시변이 이에 이르러 극도에 달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째서 한 번도 이 점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첨을 일방적으로 따르다가 정도에 벗어난 일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전하께서 이미 전에 뜨겁게 징계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전적을 답습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국가의 근심이 북쪽 오랑캐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리 취해서 떠드는 연애일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밖에 깨어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레치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한가한때 깊이 생각하여 반성해 보소서 하였는데 소를 정원해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 소에서 말한 바 변방과 사습에 관한 일은 심히 내 뜻에 맞는다. 또 소의 사연은 위에서도 유념해야 할 것이지만 조종 역시 같이 봐야 할 내용이다. 대신들에게 보이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공설이는 기묘 사회에 관계된 탓으로 배척을 받아 현요직에 오르지 못했다. 때문에 시사의 분노를 품고 있었다. 그래서 누차 그를 올리려 하던 중 마침 구원하는 기회를 만나자 드디어 이 소를 지어 올렸다. 그리하여 상께서는 이런 분부를 내렸다. 그러나 제상들은 숨김없이 바른 말하는 것을 증오했다. 뒷날 유관이 이 소 내용을 허갱에게 말하니 허갱이 제상인들 어찌 다 이렇겠느냐 하면서 매우 끓이는 기색이 있었다. 그렇구나. 진저실 58권 중종 21년 11월 25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동서남쪽 방면에 불같은 운기가 있었다. 서남쪽에도 같은 운기가 있었다. 진저실 58권 중종 21년 12월 2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세자께서 내년부터 비로소 반열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망골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데뷔전, 증궁전을 지난 뒤에는 진풍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간의 절차가 매우 많아서 세자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점심때까지 조금도 휴식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제의 할애를 하면서 망골리만 정리하는 것은 예문에도 미안한 노릇입니다. 더구나 성종조 때 세자가 반열에 나갈 적에는 2월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나이가 어린 것을 우려해서 일기가 좀 온화해진 뒤에 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행하면 좋을지 감이 어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당초 사부들이 의논하기를 13세 때에는 반열에 나가야 한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아는 것이 이와 같으니 시강원에서도 몰라서는 안 된다. 즉시 시강난관을 불러 사부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며 사부가 회개하기를 예관이 아린 것은 틀림없이 데뷔전 할애를 너무 일찍 하기 때문에 아린 것입니다. 대전, 중궁전의 할애는 평명에 행하니 거행하게 해도 반드시 필요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동궁에서 할애받는 일도 당연히 거행해야 하는데 성종조 때의 일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자가 반열에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세수인 정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징분정에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사부의 뜻을 예조에 말하라 하였다. 진저실 58권 중종 21년 11월 2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남세준을 호조 참의로 권예를 사헌부 집행으로 김희열을 사관원 헌납으로 이억순을 시강문학으로 심의흠을 홍문관 부교리로 성순을 수찬으로 임명하다. 진저실 58권 중종 21년 12월 2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함경도 함흥, 홍원, 북청, 이성, 부령,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흥, 갑산, 삼수에 전염병이 크게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사망하다. 진주실 58권 중종 21년 11월 2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현토, 대학, 연이 두 건을 대내로 드리게 하라. 진주실 58권 중종 21년 11월 28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창기를 데려다 기른 것 때문에 주문받는 조사가 매우 많다. 우리나라의 법은 하민들만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대불들도 그러하다. 이는 새로 만든 법이니 즉시 쇠안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죄한다면 소란이 일어날 것 같다. 지금부터 기한을 정하여 기한 안에 송환하지 않는 자는 주의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정부에 의논하라. 진저실 58권 중종 21년 12월 2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강원도 통영 간성 금승에 전염병으로 사망한 자가 매우 많았다.
인도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2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영의정 남건희 의논드리기를 헌부가 수교한데 즉시 쇠안하지 않은 것은 과연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위에서 짐작해서 주의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초 홍부가 수교할 때 신이 정부에 보고한 이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온당치 못하게 여겼으므로 누차 동료들과 의논해서 상달을 하려 했습니다만 그럭저럭 하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대저 속신한 자들은 상관없는 자를 데려다 기르는 경우에 견딜 수는 없습니다. 자기 대신 본관에 다른 사람을 입역시키고 자신은 경외에서 편할 대로 살게 하는 것이 대전의 법입니다. 지금 사대부들 가운데 양계의 사람을 첩으로 삼은 사람들이 이미 법에 의거 속신시키고 데리고 산 자도 오래되어 자손을 많이 낳아 기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신법에 의거 일치 수혜한시킨다면 인정에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을 어기면서 구차스럽게 변방을 채운다면 신은 이것이 잘된 계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자들은 속신한 자들은 그게가 부당한 방법으로 된 경우가 많다.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천이 줄어든다 합니다. 이런 폐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본사가 국법을 저버린 것이지 사대부들만의 죄만은 아닙니다. 또 대전의 이품 이상으로 자식이 있는 공사천의 첩을 둔 사람은 그 첩을 자신의 비로 장례원에 고해서 속신시킬 수 있다 했으니 나라에서 사대부를 후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수교인은 사대부의 첩으로 속신한 지 오래된 자도 아울러 모두 독책하여 쇠안시킨다고 하니 이는 대전의 본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양계에 인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계책을 행하지 할 수 없다면 의당 수교한 뒤로부터 법전에 실어 중에 신유한 다음 행해야 함은 물론 수교 이전의 것은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정과 법에 순탄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 요청, 이행, 홍숙, 이항은 의논드리기를 변장이 데려온 사첩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쇠하는 새로 만든 법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대부들이 주문을 받았으니 과연 소란스럽습니다. 진치로 상의 분부와 같이 기한을 정해놓고 기한 안에 송환하지 않는 자는 죄 주는 것이 지당합니다. 또 당사자를 송환하지 않은 경우와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자식들을 송환하지 않는 경우와는 역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였다. 진도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2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창기를 데려다 기른 조관으로서 주문받은 자는 모두 불문에 붙이라. 법사가 법을 만들었는데도 즉시 송환하지 않는다면 의당 주문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기한을 정해놓고 기한 안에 송환하지 않는 자는 주의 줄 것으로 헌부에 말해서 공사로 만들어 아뢰게 하라. 또 당사자는 쇠안해야 하지만 그 자식들은 쇠안할 수 없으니 이 뜻도 아울러 말하라. 진조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3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사부가 아뢰기를 만골 예와 데뷔전의 하례 때는 바늘에 나가지 말게 하자 한 것은 세자께서 어리기 때문에 필요할까 하여 아랜 것입니다. 데뷔전의 하례는 비록 하지 않더라도 징풍정의 전알이 있으니 되겠습니다만 중궁전 하례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남건이 사적으로 허항에게 말하기를 세자와 중궁 모자간이니 하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데뷔전의 경우에 전하께서 하례를 하면 세자께서는 따라서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사부의 말을 예조에 전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1년 12월 3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강원도 통청, 간성, 금성, 강릉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사망한 사람이 많았다.